대한민국 나무 의사 우종용 원장님 얘기 듣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나무 의사라고 합니다. 저도 나무 의사라고 불리는 게 싫지는 않습니다. 그 옛날 대학에 무슨 나무 살리는 학과가 있을 리 없고 대학물을 먹어본 적도 없지만 30년 가까이 나무 의사 노릇을 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고향이 서울 정릉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산비탈 숲속에 굴도 파고 동물들의 길을 쫓아다녔습니다. 숲속에서 올려다본 밤하늘의 별에 끌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이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좌절감이 컸습니다.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고 중학교를 끝으로 불량소년의 길로 빠졌습니다. 술, 담배도 일찌감치 배웠습니다. 인쇄소, 목공소, 사환 같은 일을 했지만 며칠 못 가 흥미를 잃곤 했습니다. 진심으로 끌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찾아가게 된 방배동 원예하우스에서 식물의 세계와 만났습니다. 가지를 치고 꽃을 키우는 일이 그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습니다. 중동 건설 특수가 한창이던 시절 중동 가서 번 돈으로 결혼도 하고 원예 농사를 시작했는데 3년도 안 돼 다 말아먹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희귀한 꽃과 작물을 심었는데 때마침 광주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아이고.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솔직히 북한산에 올라가서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문득 바위 틈에선 소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쟤들도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려고 버둥대는데 하물며 인간인 내가. 그 이후 매일 새벽 4시에 도봉산에 올라 아침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용역, 노가다, 정원공사 일꾼 같은 걸로 날품을 팔았습니다. 매일 아침 숲속에서 아침해를 맞이하는 생활을 한 1년 하다 보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일마다 즐거워졌습니다. 집사람은 꽃집을 차렸고 저는 나무를 찾아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삼성그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사 건물에 심은 소나무 20-30여 그루가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3년 만에 생생한 나무로 다시 살려놓자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자타공인 나무의사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를 살리는 의사입네 하고 다니는 게 나무한테는 좀 미안하고 쑥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무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제 병든 마음을 고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무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무는 말없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다. 말 그대로 아낌없이 준다. 나무는 한 곳에 매어 살 수 없는 숙명이지만 매어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이지만 운명을 헤쳐나간다는 점에서는 세상 그 어떤 생명체보다 강하다. 나무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자기 삶에 느슨한 법이 없다. 쉽게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다면 나무를 보라.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나무에게 예의가 아니지 않겠는가. 네, 아유 참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참 극적이네요. 사업 실패하시고 북한산에 가서 돌아가시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소나무? 왜 소나무에 어떤 점을 보고 그런 생각하셨어요? 아, 그거는요. 네. 산에 이제 자주 가시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네. 또 북한산이라든지 뭐 수락산이라든지 우리나라 산 위에 올라가면 전부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바위 틈에서 소나무들이 자라요. 그 꼭대기에 보면. 네. 근데 그 바위 틈이라는 게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뭐 물기도 별로 없고 네. 영양가도 없고 바람은 많이 불고 그러니까 모진 환경에서 이게 사는데 그렇게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나무가. 그러니까 어떤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어도 네. 그렇게 예쁘게 다듬을 수가 없어요. 예쁘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일수록
환경에서 자랄수록 이렇게 그 멋진 나무가 되는구나. 네. 그걸 보고 내가 처한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이 앞으로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네. 참, 그 전국 좋아하는 나무 많이 살리신 거죠. 예. 지금까지 이제 살린 나무들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나무가 있다면 어떤 나무 있을까요? 네. 다 남죠. 왜냐하면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알아보는 자식이군요. 손가락부터 네네.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근데 나무가 이제 우리가 소나무가 많이 우리 산에 없어진다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네네, 많고 그런데 뭐 나무 시들시들 죽게 되는 이유 예. 이거 복합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 60년대는 뭐 벌거숭이 민둥산이었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 민둥산이었을 때는 소나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오. 왜냐하면 소나무는 굉장히 많은 햇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다른 나무하고 옆에서 같이 자라는 걸 싫어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그 나무도 그 심고 가꾸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활엽수들 그 참나무 같은 나무들이 막 자라다 보니까 소나무보다는 참나무가 훨씬 더 생장 속도가 빨라요. 키도 네. 크죠. 또. 예, 또 빨리빨리 자라니까 그 소나무 위를 참나무가 덮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나무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산 위쪽으로 어. 아주 혹독한 환경에 살아남게 되죠.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네. 무슨 환경 오염 이런 오염 뭐 그런 거. 복합적인 원인도 있지만 기후 뭐 예, 그런 원인도 있지만 있지만 네. 이렇게 그 천이라는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숲이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그런데 전 또 질문이 집에서 화분을 제가 많이 죽였거든요. 아니 뭐 산에 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네. 키우기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집에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 너무 애정이 과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자주 이렇게 돌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허. 이 흙을 조금 파보고 네. 이렇게 물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그때 물 한번 주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 매일 물 주고 매일 닦아주고 그러면 너무 과한 애정 때문에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채소하고 똑같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채소도 그래요? 채소 심어놓고 물 많이 좀 숨을 못 쉰대잖아요. 숨 못 쉬어요. 예. 제가 숨을 못 쉬게 그냥 죽였군요. 그렇죠. 그 우종영 원장님 정도면 나무하고 이렇게 얘기도 이상한 질문인가 이것도.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요. 저는 그 나무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교감. 예, 교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몸짓이죠. 오. 그들의 몸짓을 보고 이해를 하고 또 나의 몸짓을 그들이 이해하겠죠. 오. 그 실버스타인의 네네. 그 만화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네. 그게 죽어서까지 그 나무는 사람에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등거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정말 나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우리 선생님. 그게 이제 시대별로 달라요. 네. 제가 이제 상대방한테 물어봐요. 네. 그 나무한테 우리가 기대는 게 뭐냐? 뭘 원하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매, 맛있는 꿀, 네.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있어, 책상도 만들 수 있어. 이건 아주 원시시대 얘기예요. 오히려. 예. 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 힐링 네. 그 때문에 이제 숲에 가면 피톤치드. 우리가 피톤치드도 있고 맑은 공기도 있고 자연도 있고. 또 그 아주 좋은 소리들 있죠. 네. 새 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유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그 숲 치유의 목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선진국형으로 갈수록 네. 많은 동물들, 많은 생물들이 깃들어 사는 아하. 그런 숲으로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 예, 알겠습니다.